알면 알수록 유용한 창업 이야기. 알류 창업.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초고급의 정보만 전달해 주실 두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가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김상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창업자가 선호하는 창업 형태 1순위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계약 조건, 영업 방식, 본사 지원이 다른 만큼 그 무엇보다 브랜드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브랜드 선정 시 창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무엇일까? 프랜차이즈 창업의 숨겨진 노하우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일단 창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뻔한 이야기죠. 네. 일반 독립 창업과는 좀 근소한 차이지만 분명한 것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도대체 프랜차이즈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8월 16일자 기준으로 네.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를 보니까 네. 한 5,930여 개가 됩니다. 어허. 그 중에 한 76%를 네. 차지하는 게 외식업입니다. 아하. 외식업이 왜 외식업 비중이 높냐 하면은 준비 없는 창업자들이 그나마 좀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게 외식업이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그렇죠. 뭐 네 끼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저야 뭐 프랜차이즈 하루에 한 3-4번 이상 무조건 만나러 갑니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야, 나도 저거 빨리 오픈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 아하. 아닐까요? 그러니까 빨리 누구나 쉽게. 두 번째는 저 검증된 저 브랜드를 하면 네. 나의 지금 직장 생활을 그만둬도 나의 경제 활동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 어허. 접근성이 좋은 이런 강점이 있는 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일반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1년에 제가 보기엔 한 700개 이상은 브랜드가 새로 생기거든요. 1년에 700개가요? 그럼요. 또 1년에 500개 이상은 브랜드가 없어져요. 야, 이거 뭐 브랜드도 엄청난 과열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갑자기 인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도 갑자기 이 나의 어떤 수익성도 곤두박질 칠 수 있다. 뭐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점들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점으로 얘기했던 것들이요. 제일 창업하시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빨리, 편하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강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듣다 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은데 게다가 뉴스 보도에 엄청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는 형태. 이런 얘기 엄청 나왔는데. 그 정당한 갑질은요 네. 필요합니다. 아니 갑질에 정당함이 있습니까? 뭐 만들면 있죠. 어떤 게 정당한 갑질이죠?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네. 내가 성공한 노하우를 누구한테 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정당한 갑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안 하잖아.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아하. 일반 제조업 같으면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망하면 공장 하나 문 닫으면 끝나요. 끝나죠. 근데 프랜차이즈는요. 네. 가맹점이 700개 있다 그러면 700개 개인이 자기 돈으로 만든 그 사업장마저도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CEO는요. 네. 갑질하거나 부도덕한 짓을 하면 제가 볼 때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맞네요.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갑질.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럼. 그걸 가지고 갑질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는 갑질을 했을 때는 뭐 좀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들도 정말 막 극렬하게 저항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가맹점주분들이 최근에 뭐 100분이 모여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뭐 이런 거 뉴스 많이 되지 많이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이미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주변 시장 소문도 좀 알아보고 이러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도장 꽝 찍고 계약했다가 궁극적으로 수익률이 저하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가져간 돈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적지? 알고 봤더니 본사보다 적게 가져가네. 본사는 많이 가져가네. 이걸로 인해서 야 우리 뭉치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제발 가맹계약 하기 전에 따져볼 것만이라도 좀 따져보고 그렇고 가맹계약 점주가 되는 게 맞다. 프랜차이즈 본사만 자꾸 욕하잖아요. 네. 점주들도 문제 많아요. 일을 안 합니까?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대충 하다가 안 되니까 본사 탓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죠. 그리고 계약할 때 네. 계약서 봐야지. 봐야죠, 당연히. 그다음 자기가 도장 찍었잖아. 네. 내가 찍었나? 자기가 찍었잖아요. 찍어주신 적 없습니까? 안 찍어줬죠.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본사 욕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같이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럼 브랜드를 설정하는 데는 어떤 분류를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브랜드 중에는 뭐 유행을 타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렇죠. 오래 못 가는. 우리 저희들이 보면은 뭐 저거 한 2년 뒤면 없어지겠다 이런 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창업자는요, 자기 눈에 꽂히면 아무 이야기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게 재밌어, 창업 시장이 그래서. 이 얘기도 저희가 1화 때인가요? 저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니,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맹신하지 말라 그래도 맹신해. 그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뭘 봐야 되냐면, 네. 일단 자기가 선택한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네. 그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 있어요. 저는 그거는 무리 없이 선택해도 된다고 봐요. 어허. 근데 이제 뭐 한 1, 2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CEO가 계속 할지 안 할지를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죠. 네. 그러면은 물어봐야죠.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계속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 딱 들어가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연락 받아서 뭐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믿지 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는 것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필요하죠. 있네요. 필요하죠. 그거 필요하죠. 근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네. 이야기해도 절대 말 안 들어요. 자, 2달 있다가 망했다고 전화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창업 예정자들이 직장 생활 할 때부터 막 괜찮은 브랜드 찾아 산말리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열심히 저 브랜드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랜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미 꽂힌 거죠. 맹신이 돼버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계약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람회장 같은 데도 가보면 최단기간 400호점 달성. 네네네. 뭐 이걸 빨리 대리점마다 나오죠. 이거 봐요. 뭐 최단기간 100호점 달성.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단기간 100호점, 200호점, 300호점을 광고한다는 것은 최단기간 망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만큼 흥망성쇠가 빠른 만큼 떨어지는 것도 빠를 수 있다. 그게 인생의 법칙, 시장의 법칙이죠. 그 뜨는 브랜드에 자기가 편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뜨는 브랜드가 다 망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것도 하시려면 일찍 하시라. 그렇죠. 시작과 끝을 따져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딱 정해서 정말 요만큼은 체크해라라는 게 있다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서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정보 공개서요? 예. 네. 그 뭐냐면은 그 가맹사업법 2002년도에 만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보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3년간의 재무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 3년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앞에 막 돼 있는 있잖아요. 그럼 적자라는 이야기죠. 네.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죠. 적자나는 회사 브랜드에다가 내 돈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적자 되니까. 메꿔주는 거죠. 그럼요. 그것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가맹점 평균 매출도 한번 봐야 돼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천에는 100개가 있고 뭐 서울에는 50개가 있는데 인천에 100개 있는 데는 평균 매출이 서울 50개보다 더 높아. 네. 그러면 서울이 나아요, 인천이 나아요? 인천이 낫죠. 그럼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저쪽 지방의 어느 도시에는 뭐 아직 하나도 없어. 네. 그럼 거기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새롭게 판로를 진출을. 대부분 가요. 네. 왜? 자기가 앞에서 가지고 시장을 1호점! 그래. 네. 그럼 왜 자기가 해?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없는 게 아니고 안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안정성을 추구해라. 그럼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누가 하나 들어오는 거 보고 잘 되면 그때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선두주자가 돼야 돼. 아이, 그 선두주자는 좋은 말이고 돈을 빨리 지 혼자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야. 어? 그런 마음으로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그 CEO하고 이 브랜드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전혀 뭐 다른 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브랜드를 하고 있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렇죠. 정보 공개서를 그럼 꼭 봐야겠네요. 봐야지, 이거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서를 확인할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정보공개에서 열람 딱 그 코드 누르면 딱 떠요. 거기서 검색하면 다 와요.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보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들어가서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고 이런 건 무조건 봐야 됩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민 간식 떡볶이입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이곳의 매력은 과연 뭘까요? 가성비? 네, 맛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되니까. 웬만한 시내, 읍내 그런 데 다 있고 그리고 자리도 넓어서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가성비 좋고 접근성 좋은 즉석 떡볶이 전문점. 이곳을 처음 찾는 손님에게는 이용 방법 안내가 필수라는데요. 그런데 대체 떡볶이는 어디 있나요? 저희는 떡볶이 무한리필이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직접 재료랑 소스를 준비해서 직접 끓여 드시는 겁니다. 준비된 재료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떡볶이를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가게의 특징이라는데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은 있겠네요. 그렇죠. 셀프바, 다양한 음식들이 근데 있습니다. 이제 원가 상승률이 높아질 확률이 많고요. 저가로 팔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야 돼. 공간이 넓으면 또 임대료 부담이 또 생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곳의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게 전일 매출이. 어제 150 팔았네요. 좀 적게 남더라도 저희가 따로 요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게 가장 좋고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서 무한리필하게 됐어요. 비대형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일단 재료 수급이 편하다는 것. 게다가 매장 특성상 간단한 조리만으로 준비가 끝난다는데요. 손님들이 드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튀겨 나가거나 그 재료를 또 준비들을 갖고 나가서 다시 바로 사용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장 운영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프랜차이즈의 장점인데요. 맛의 퀄리티는 물론 영업 노하우까지 정기적으로 체크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지금 이 가게를 보면요. 떡볶이를 트렌드로 했단 네, 말이죠. 네, 네. 근데 요즘에 한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면서 해외 진출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한 것점은 분명히 아마 보일 수 있다. 네. 하지만 이 떡볶이라는 키워드는 하나의 한류 붐을 일으키고 K푸드의 상징 같은 이런 식품이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 호치민 상권에서도 가보면 야 베트남 호치민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국의 떡볶이 김밥을 정말 좋아해요. 아하. 예,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 떡볶이라는 어떤 우리 한국만의 이런 음식 컨텐츠를 네. 오히려 뭐 이런 인도차이나 반도 이런 동남아 일대 상권으로 네. 확장하는 것은 아마 의미는 있는 것 같다라는 어허.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는 정했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서 다양한 것들을 또 선택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요건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네. 한 최소 한 5개 정도 브랜드를 추려요. 추려서 분석에 들어가야 되죠. 어허. 근데 분석을 못 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못하죠.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맹거래사라는 그 국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 저기 김상무 소장이나
뭐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두 소장님한테 여쭤보려면은 저는 10억 원 이상 사업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재밌는 거는요, 상담하러 안 와요. 저는 그래서 무료 상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하셨어요. 저는 계속 할 건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쓴소리는 대놓고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김가병 소장님 찾아가시면 정말 지금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정말 성공을 해야 되는, 상업을 해야 되는 분들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가병 소장님 찾아가시면 돼요. 계속 이야기해도 돼요. 여러분만 봐요. 딴 사람한테 알리지 마요. 왜냐하면 안 와요.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가 뭔가를 딱 브랜드를 딱 정하잖아요. 네. 아이템을 정하잖아요. 정하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맹신을 하고 그냥. 맹신이 아니고 좀 이렇게 무모한 확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기 전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면 결정해놓고 오면요, 저하고 싸우기만 해요. 김 소장 욕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욕하고 한 사람 많아요. 저는 내가 시간 내주고 커피 무료로 대주고 해주면서 욕 바가지 얻어먹고 근데 괜찮아요. 왜 하세요, 그러면? 아니, 한 사람이 더 살려야죠. 아, 진짜 좋다. 이 마인 괜찮아요. 저는 다 살리는 거는 관심 없고 누구라도 한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이 말 절대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할 때 우선은 저는 네. 본사를 반드시 방문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가라. 이건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가서 반드시 사장을 만나봐라. 사장이 안 만나주면 어떡해요? 부장이 오거나. 그 이상한 거죠. 아니 가맹점이 크면 사장님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골프 치러 가고 막. 더 이상한 거죠. 사장이 사무실에 안 있는 거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볼 때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은 대충 알아요. 느낌이. 눈빛이 흔들린다든가 자꾸 딴짓을 한다든가 이러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본사를 들어가 보면 이 본사 규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네. 그거 하고 네. 아까 사전에 정보 공개서 보라 그랬죠. 네네. 매출 규모, 영업이익 규모 딱 보고 네. 그거 딱 보면 이 매칭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그거 정보공개서 확인하고 그것을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비교해보고 사장이 안 나와 골프 치러 가서 이 회사는 안 되겠구나. 정리 정말 잘하네. 지금 정보공개서부터 시작해서 쫙 본사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그 다음 뭐 할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 브랜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의 경쟁업체들이에요. 경쟁업체? 그렇죠. 경쟁업체 그쪽 본부장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이런 시각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생각도 못했다.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땡 치킨을 열려고 하는데 예. 비비땡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예, 그럼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봐도 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이렇게 5개를 다 가보잖아요. 네. 가보면 저절로 나와. 알아서 다 얘기해주나요? 해줘. 아마 저희 교땡도 갔다 오셨을 텐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이런 점이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미리.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 브랜드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막 비방하는. 맞아.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비방. 비방은. 근데 안 좋게 이야기지. 비방보다는 여기 회사는 참 이런 게 그럼, 좋다. 그럼.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더 성공한 요인이 있다. 이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가맹점주의 노력과 가맹점주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노력을 해야지. 본사만 믿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독립 점포를 하려는 마음처럼. 그럼요. 아니 나의 인생을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이 내 인생을 살아주나? 안 살아주죠. 아니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만의 경쟁력 만들기를 이 브랜드를 하는 데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어디요? 도시락이라고 있어요. 우와 진짜 좋은데. 거기는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 예비 창업자들 오면 네. 도시락 팔아갖고 빌딩 살 생각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맞는 얘기죠. 큰 돈 못 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막 심어주는 브랜드 있어요. 네. 직원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저기 이거요 계약하시고 해외여행 갔다 오세요.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열쇠 드릴게요. 그렇죠. 뭐 바로 오픈입니다. 바로. 꿈과 희망만.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만 잘못되면 본사 욕하고 막 자기 탓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해외여행 거야. 갔다 와서 알바들 하고 전화 가서 포스 정리나 하고 그렇죠. 이랬는데 뭐야 왜 이번 달 매출이 이래? 그런데 본사는 얼마를 가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사실 본사의 일부 또 영향도 있다고 그렇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게 정말 프랜차이즈 창업할 거면 제발 부탁인데 이 방송은 꼭 보고 창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이거 진짜 제 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진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가게. 이곳의 주 메뉴는 벨기에 정통 디저트 와플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브랜드는 평범한 프랜차이즈 창업과는 시작부터 많이 다르다는데요. 협동조합이다 보니 가맹비 로열피 없이 그다음에 본사에서 알려준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를 받고 이렇게 지금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협동조합이라고요?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 협동조합의 특징. 각 매장 점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동행점들이 다 모여서 그 카페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메뉴, 신메뉴 이런 거를 소통하는 카페. 체계적인 시스템과 교육관리 또한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의 주인이자 가맹점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유통 마진을 포기한다. 공동 구매하자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본사는 유통 마진을 줄여 점주와의 신뢰를 쌓고 제품의 단가를 낮춰 고객을 이끄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창업 교육이나 서비스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보통의 프랜차이즈와 비슷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품질,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매장 순회를 돌고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수직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바로 이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프랜차이즈처럼 이제 강제성이 없어서 이제 뭐 마음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고요. 이제 뭐 저희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점주님들이나 혹시 손님분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 받아들여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립가게처럼 운영을 하신다면 그렇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협동조합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본사가 협동조합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맹점주들끼리 모여서 구매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본사가 유통 마진을 거의 포기하겠다. 즉, 가맹점주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 구매하면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좀 요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게 협동조합형 이익 공유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일방적인 자기 이익 추구로 이 시장을 이끌어 온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김 소장님이 김광민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프랜차이즈가 됐으면 상생형 프랜차이즈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본질적 어떤 그 정신이 상생이에요. 상생이에요. 그거를 프랜차이즈 CEO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는. 근데 이거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금 한 4,300개 본사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4,300분의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게 더 빠를 수 있겠는데요? 아니, 저는 교육보다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교육 어려워. 그러지 말고 이제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CEO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기대를 거는 거죠. 저도 굉장히 제 아는 동생 중에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못 번 친구가 있어요. 이 수십 개의 점포가 있는데 본사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 적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교육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국 프랜차이즈 학과 교수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프랜차이즈 정신, 협동조합형 정신 이걸 제대로 좀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큰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버는 게 좋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가지고 창업을 이미 하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네. 그냥 같이 그냥 뚜벅뚜벅 가는 그런 게 좋고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 예. 그런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다 보시고 본사 방문하시면 걸러진다고 합니다. 예, 예, 이걸 예. 저희가 이름을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자 오늘 성공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점은요.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독립창업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오픈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독립창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절대로 큰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벌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픈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 아니 당연히 소점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원래는 좋은 게 맞는데 네.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착한 본사가 본사의 경우. 이렇게 참 좋은데 안 그러니까 뭐지. 최근에 프랜차이즈 누구야 저희 그 수원에 있는 그렇죠. 그때 처음에 저 왔을 때 야 이거는 금방 따라할 수 있어. 대신 야 200개 이상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금방 따라하면서 결국 800개가 오픈해.